예. 자,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제 유김 기초적인 부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워크샵 다녀와서, 본가에 이렇게 들러서 모친이랑,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세상,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야,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유별나시거든요. 양쪽에 진짜 편인을 이렇게 왕편인을 깔고 있다 보니까, 그러시면서 이제 요즘에 이제 어떻게 지내시나, 적적하시지 않나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유김 강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다 이해된다. 다 알겠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도 갑일주신데, 이제, 시지에 편인을 깔고 있으셔가지고, 노상 이런 거 이제 평생 동안에, 보고 막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학습이 되신 거지. 그래서 별반 다르지 않더라. 근데 재밌으시대요. 그래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여기.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모친이, 올해 이제 84이신데, 그 양반이 다 이해된다 그러시고, 재밌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약간 마니아성이고, 보편적이진 않지만, 명리에 비해서 보편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충분히 명리학을 이렇게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하여튼 기회가 됐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김의 기초요소에서, 생비제하고, 그리고 극설까지 했죠. 그죠? 그리고, 생비제가 있고, 그리고 극설, 공망이 하나 더 있죠. 여기는 설까지만 표현을 했는데, 공망. 그래서, 긍정적이고 플러스적인 요인을 그리고 나랑 비화되는 비겁, 이런 부분, 그리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재성, 이거를 이제, 만약에 긍정적인, 그런 관계라고, 일간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라고 봐지고, 그리고 이제 설한다든지, 그리고 나를 극해온다든지, 그리고, 일간이 이제 공망되는 거, 이거를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성분으로 이렇게 봅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명리란 조금 다른 부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생비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간이 왕해질 수 있는 게, 생이 있고, 비가 있고, 재가 있는데, 명리랑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면 생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인성으로 생이 되는 거, 이걸 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이제 명리에서는 뭔가 조화, 균형, 이런 관점으로, 명조를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인성으로 왕해졌다라고 하면 이거를 내가 이제 관살이라든지 아니면 식상이라든지 재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화 균형을 맞추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부분을 정단하는 거 말고는 일단 인성이 생받는 게 좋습니다. 생받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비도 어쨌든 일간을 강화해 주는 거니까 좋죠. 이를테면 귀살이 떴다. 이렇게 이렇게 살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흔히 얘기하는 식상으로 제사를 하거나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인성으로 살인상생을 하거나, 아니면 양인노살. 쉽게 얘기하면 명령으로 양인노살. 뭔가 비겁이 왕해가지고 관살의 극을 내가 감당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재물의 운을 논할 때, 재물 정단을 할 때,
비겁이 왕하면 똑같아요. 군비쟁제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 재물을 나눠야 되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일간이 강해지니까 이제 좋다 이런 부분이고 재성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재물운을 볼 때 내가 특히나 이렇게 사업을 벌여서 돈이 벌릴 건지 잘 될 건지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잘 그 이윤이 창출될 건지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재성의 유무를 보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재물을 볼 때는 재성이 사과삼전이라도 육처에 있어야 됩니다. 재성이 보여야 돼요. 떠야 돼요. 하다못해 둔간이라도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책룡이 재물의 유신인데 12천장, 유신의 12천장에도 나타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근데 단서는 이럴 때는 일간 기준으로 얘기하면 재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일간이 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거를 생비재를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극하는 거, 극설공 이거는 좀 안 좋은 요인으로 본다. 그래서 극을 특히 명리에서는 이거를 정관하고 평관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정관이 됐건 평관이 됐건 일간을 극하고 들어오는 거를 안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지 이제 관직정단이나 구직정단일 때 이럴 때 말고는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리랑 같이 용어를 호환을 하면서도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공망도 좀 안 좋은 부분으로 특히 일간 공망하고 일간 상신 공망하고 그리고 초전 공망 이거는 굉장히 불리하게 봅니다. 일이 진행이 스타트가 어렵다라는 거고 일간 공망이라는 거는 현재 상황에 일간이 움직이거나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는 생비재 극설공 이거를 크게 아웃라인을 잡으시고 일간 중심이에요. 일간 중심으로 일간을 중심을 놓고 봤을 때 보고 이제 나머지의 디테일한 역학관계나 이런 거를 나중에 이렇게 풀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크게 봐서 일간을 생하는 기운, 비하는 기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 재성이 있어도 좋고 그리고 이제 설하는 기운이나 극하는 기운 그리고 공망 이거는 조금 어렵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명칭에 대한 부분은 특별할 건 없어요. 특별할 건 없고 그냥 우리가 명리에서 쓰는 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비겁에 대한 거를 형제효라고 하고 그래서 일간과 비화되는 성분으로 명리의 비견, 겁재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뭐 겁재 성분이 더 강하고 비견은 일간이랑 같은 성분이고 이런 거 구분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구분 없고 그냥 비겁이 있으면 형제효라고 본다. 그리고 자소녀는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는 성분으로 명리의 식신상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설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은데 딱 좋을 때는 질병이라든지 송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흉사 같은 경우 흉한 경우에 흉한 일을 식상으로 제압하고 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소뇨를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모효, 일간을 생하는 성분으로 명리의 정편인에 해당을 한다. 그리고 이제 처제효는 일간이 극하는 성분으로 명리의 정편제. 이거는 뭐 다 우리가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특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관하고 칠사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 일간을 극하는 성분으로 명리의 정편관에 해당이 된다. 물론 이를테면 이게 관귀효 중에 일간 상신이 올라가서 이를테면 만약에 정이 기궁이 민데
이를테면 이렇게 일간상신에 해가 있다. 그럼 이건 이제 천을 귀인이잖아요, 원래는. 예, 귀인이고 정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초전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거는 꼭 귀살이라고 보진 않아요.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초, 어떤 시작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극하는 성분이긴 하지만, 이럴 때는 조금 다르게 본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귀와 살. 근데 통칭적으로는 일간을 극하는 성분으로 명리에, 정평관에 해당이 된다. 명리는 평관은 재화해서 써야 되고 이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정평관이든 뜨면 사과 삼전에 아니면 육소에 자소뇨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봐서 있으면 괜찮고 그게 전화위복이 되는 거고 없으면 그 살의 공격을 그대로 내가 받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점시는 말 그대로 점을 치는 시간입니다. 정단 시간. 그러니까 유김에서는 이 정단이라고 하는 말로 구성하고 조금 다르죠. 이렇게 정단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보통 명사로 씁니다. 점을 친다라는 것을 정단 시간 또는 정시라고도 한다. 정시. 예, 정시. 뒤에 나오는데 이제 활시라는 표현도 있는데 활시. 예, 활시. 이거는 발을 정자 써서 정시라 그러고 활시는 임의의 시간. 이렇게 변통된 시간. 이거를 활시라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이 만약에 이 정도 시간이면 예를 들어서 신시 지금이 신시 되겠죠, 그렇죠? 신시에 오늘이 개축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축일 신시면 그러니까 신유시가 이렇게 정시가 되는 거예요. 정시. 정단시가 되고 나중에 이제 선복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흔히 말하는 레정법이에요. 레정법에서 보면 고객이 손님이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왔느냐. 방문 목적. 내방 목적을 할 때 요거는 인수의 시간에 왔잖아요. 응? 인수회. 예. 그러면 이거는 부모에 관련된 일이거나 그대로 명리인 거를 통변을 하시면 돼요. 문서에 관련된 일이거나 아니면 이건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재성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성도 어떤 후원사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성분이 인성이기 때문에 주변에 후원을 받을 일, 또 아니면 비즈니스 관련까지도 유출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전화한 시간이나 아니면 방문객이 온 시간이 일간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딱 정해지는 시간을 점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을 친 시간, 점을 보는 방문객이 물어본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는데 여기 보시면 내방객이 상담을 위하여 방문을 하거나 전화하는 시간, 톡이나 문자한 시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꼭 뭐를 물으려면 이런 톡이나 문자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방문을 해서 물어봤어야 됐어요. 아니면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나. 그러니까 이 점시를 잡는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점시는 점기에 응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내가 일관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관성을. 그러니까 이 점시를 그냥 예를 들어서 내방객이 있으면 내방하는 시간. 제가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인문단이라 그랬죠. 들어오는 시간. 아니면 청문단. 이건 문에 들어오는 시간, 내가 질문을 받은 시간.
예, 그렇게 봐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가 이제 점기가 이제 응할 수 있는 거고, 응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왔다. 아니면 전화로 왔으면 전화는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지죠. 그렇죠? 정해지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톡이나 문자로 왔을 때 내가 이제 다른 걸 보다가 요즘은 그 팝업창으로 뜨니까 그때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 왜냐하면 톡이나 문자가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 시간을 보면 그 온 시간을 가지고 내가 점심을 잡을 건지 아니면 내가 확인한 시간을 가지고 점심을 잡을 건지 이거는 상관없어요. 점의 기운이 응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그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딱 정해야 돼요. 그럼 나는 만약에 톡이나 문자로 받을 때는 거기에 찍힌 시간을 위주로 해서 보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확인한 시간을 가지고 보겠다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확인한 시간을 가지고 봐요. 왜? 카톡 잘 안 하니까 잘 안 보니까 원래 이거 할 거 아니면 카톡 할 일이 없어요. 뭐 시도 때도 없이 띵띵 울려대는 것도 그렇고 뭐 알람 모든 내가 폰의 소리는 다 죽여놓기 때문에 아예 진동도 안 하고 아예 고요 속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을 때만 봐. 문득. 그러니까 제 딸들하고도 하면 거의 뭐 한 번씩 이렇게 톡이 왔다 갔다 문자가 왔다 갔다 하면 한 3일도 걸려. 그래서 그래도 서로 답답하지 않아. 왜?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화급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그 문자나 이런 걸로 안 낚여놓고 전화 통화하거나 이런데 어쨌든 그거는 자기 스타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있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렇게 점시를 내가 뭘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월장과 함께 중요한 게 유기막의 점시가 이제 2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흉한 게 오늘이 개일이면 진술충미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진술충미시는 이미 관살이, 귀살이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삼전으로, 초전으로 만약에 발용이 됐다. 그럼 이게 천망사장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지금 시작부터 일이 어렵게 진행된다라고 보는 거지. 자기 간상신에 뭐가 떠 있더라도 지금 나한테 물으러 오는 시간이 귀살이 나를 일간을 극하고 있고, 그렇죠? 일간을 극하고 있고 또 이게 시작이 되는 초전의 상황이 만약에 똑같이 그게 발용이 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렵구나. 점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점시고 그래서 점시를 제대로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김에서는 명리에서 활용하는 시간하고도 조금 다른 시간을 적용을 합니다. 사실은 이 유김을 천문지학이다 아니면 태양의 학문이다라고도 얘기들을 많이 해요. 태양의 학문. 그러니까 태양이 이 황도를 돌아가는 거가 그러니까 태양이 지금 현재 시점에 어느 방향에서 지구에 기운을 미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를 잡을 때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월지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월장가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현재의 점을 치려고 하는 신시의 월장이 어디에 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월장이 어디에 있어요? 월장이 뭐예요? 이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지금이 아직까지 수월이잖아요. 이달 6일인가 7일까지 수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월장은 뭐다? 육화가는 묘월이 되는 거지. 묘월장이 되는 거지. 그렇죠? 묘월장이. 그래서 이렇게 특히 다른 데에서 쓰지 않는 월장이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월장은 태양이 떠서 지는 하루로 따지면 지는 거 아니면 그 태양이 어떤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어떤 궤적 이런 어떤 흐름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항상 뭘로 본다? 자연시를 사용을 한다. 자연시. 그래서 지구는 24시간에 360도 한 번을 회전을 하고
또 이거를 이제 12로 나누면 1시간에는 15도씩 회전을 하고, 그래서 위도, 경도가 있으면 경도는 15도씩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15도 달라질 때마다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씩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동경 127.5도 기준이라는 거는 서울 자체가 요 127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얼마를 써요? 135도를 쓰죠. 그렇죠? 135도를 쓰니까 약 몇 도 차이? 8도 차이가 나는 거죠. 8도 차이. 그래서 8도만큼을 보정을 해주면 30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난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명리에서 쓰는 보정시, 자연시 개념하고 표준시 말고 보정시 개념하고 똑같죠. 똑같고, 사실 여기에 이제 지역적인 거 이런 거 이제 다 보죠. 이게 딱 30분 보정하는 거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청주 기준입니다. 청주. 서울은 32분이에요. 부산은 24분이고, 대구 뭐 이렇게 대구 뭐 이렇게 다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정확하게 따지면 서울은 32분을 빼줘야지. 보정하는 게 30분이 아니라. 물론 뭐 시간이 뭐 이렇게 딱딱딱 스타카토 같이 끌어져서 이러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어떤 시의 구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30분에다가 지역의 어떤 편차까지도 반영을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그렇죠. 일본 수도 흔히 이제 동경을 유추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동쪽의 경도를 줄인 말이어서 여기 이제 쭉 제가 표시해 놓은 걸 보면 동경 135도는 그 일본의 그 나고야, 고베 옆에 있는 도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베, 나고야 뭐 이런 데가 일본 고도들이 이렇게 그 운집이 돼 있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127.5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35도 기준으로 하면 한 30분을 빼주는 게 맞고, 지역시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서울 기준으로 하면 32분. 만약에 내가 부산 사람이 유김을 본다라고 하면 24분을 빼주는 게 맞죠. 24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유김에서는 일의 태양의 출모를 따진다. 그러니까 일몰시간, 출몰시간. 이 일출 전까지는 이게 뭐냐면 낮이에요, 낮. 낮. 그러니까 유김이 상당히 이게 그 뭔가 자연하고 막 이렇게 서로 그냥 글자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호흡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나중에 왕상휴수사 이렇게 할 텐데, 사실은 명리의 왕상휴수사 적용되는 것보다도 유김에 적용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밤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좀 있으면 동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낮의 길이가 하지에서부터 동지까지 갈 동안에는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지 짧아지는 거지. 하지 전에 오기까지에 비해서는 이를테면 뭐 심하면 한두 시간 이 정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이렇게 봄에 이렇게 그 정단을 했을 때하고 이렇게 가을이나 동지 전에 임박해서 정단했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이 특히 이제 그 인시는 언제 하더라도 인시가 보통 3시 반에서 5시 반이니까 아무리 빨랐을 때 이때지만 인시가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묘시는 많이 겹쳐요. 묘시는 이게 낮이 됐다 밤이 됐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신시 지나서 유시 같은 경우도, 여름에 유시 같은 경우는 그쵸? 유시 초반 같은 경우는 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해가 떴을 때는 뭘로 본다? 낮으로 본다. 낮으로 보면 이게 낮에 천장 붙이는 게 달라가지고 천장이 어디에 붙느냐, 낮 천장을 쓰느냐, 밤 천장을 쓰느냐, 또 12천장이